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금 대표 변호사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건물 명도 소송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계약갱신 거절 통지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절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인 묵시적 갱신과 갱신 거절 통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고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가 됨으로 인하여 종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준 목적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쌍방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이 그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쟁점인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가능한 기간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요,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 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 자, 세 번째 쟁점인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절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권의 주체는 임대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 특별히 살펴볼 정당한 사유에는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건물 명도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인이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상정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요, 먼저 소장이라고 기재하고, 그리고 당사자, 원고, 임대인, 그리고 피고는 임차인으로 기재를 하고요. 사건명은 건물 명도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하라 라고 기재를 하고요. 청구 원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기재를 하고요. 자,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실을 기재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의 종료 원인 사실은 기간 만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고 하면 그 임대차 계약에서 명시한 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요.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2년 연장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항변이 인용이 되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다시 재항변을 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직접 목적주택에 실거주하려고 한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로 건물 명도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각 케이스별로 본인의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하시면 보다 더 명확한 본인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절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